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리벳 이음이 뭐다, 장단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베팅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리벳 이음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리벳 이음을 했는데 연결한 그 재료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에 파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리벳 이음을 한 상태에서 얘가 어떤 힘을 받을 때에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리벳의 지름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냐. 또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나사에서도 우리가 피치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나사에서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했어요. 리벳에서는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피치를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절하겠냐. 왜?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작용이 됐을 때 판이 어떻게 돼? 찢어질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을 하고 나서 리벳과 이 판 끝에서의 이런 어떠한 그런 또 파괴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리벳 지름,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중심에서 판 끝까지의 거리를 얼마 정도 하면은 얘가 안전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벳 이음의 강도,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리벳 설계입니다. 그게 바로 설계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리벳 이음을 했을 때에 파괴되는 경우를 한번 먼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이 다섯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뭡니까? 리벳의 전단이에요. 자, 요렇게 판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겹치기 해놓은 이 이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했죠. 그래, 겹치기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대기 이음이야. 그렇지. 자, 이랬을 때에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면은, 판에 어떤 힘이 작용이 되면은 리벳이 어떻게 전단이 일어난다?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맞대기 이음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전단이 일어나요. 이렇게 리벳이 파괴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리벳의 전단 파괴가 이제 첫 번째의 경우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리벳과 리벳 거리, 리벳 중심과 리벳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피치라고 해요. 피치. 리벳 이음에서 피치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이 되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 되면은 바로 이 판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예요? 절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괴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예요? 압축 파괴입니다. 이렇게 리벳 이음이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리벳이 어떻습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판을 갖다 밀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런 압축 파괴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 번째로. 바로 이 리벳의 지름만큼 판 폭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또 전단이 일어나는, 이런 파괴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힘이, 양쪽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면 여기에 리벳, 얘는 지금 딱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 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이 뒤쪽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게 돼요. 굽힘을 일으키면서 여기가 이렇게 판 끝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런 파괴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리벳 이음은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 다섯 가지의 경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리벳 지름도 설계하고 피치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판 끝에 거리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어떤 그 하중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전체를 다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서로 이제 두 개씩을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뭐 지름도 설계하고 피치도 설계하고 판 끝까지의 거리도 설계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리벳의 전단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자, 리벳의 전단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판에 하중이 작용되게 되면은 리벳이 저렇게 이제 전단이 일어나는데, 먼저 조건이 있어요. 가해지는 지금 이 하중 P값 있잖아요. 이 하중 P값은 1피치 안에, 피치. 예. 그러니까는 리벳과 리벳 그 사이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금 P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는 거야. 그래야 해석을 하기가 쉬워. 리벳 이음을 갖다가 이렇게 리벳 두 개만 딱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계속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전체 판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떤 하중이 있겠지. 근데 그 하중으로 우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1피치 안에 하중 P가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먼저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있는 거. 리벳의 전단이에요. 리벳의 전단. 네. 자, 그럼 이제 리벳 지름을 얼마로 놨어요? D로 놨죠? 자, 그럼 이때 먼저 첫 번째 이 경우에 있어서 리벳에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 전단 응력을 기호 뭘로 놨습니까? 타우 R로 놨죠. 그죠? 예, 타우 R로 놨습니다. 타우 R 이꼴. 그죠? 예, 타우 R 이꼴. 응력은 뭐예요?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괴되는, 지금 우리가 여기 리벳에 발생되는 응력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벳의 단면적이 되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분의 뭡니까? P예요. 그죠? P입니다. 자, 지금 리벳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베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뭐예요? 1피치. 여기에 지금 작용되는 하중이 얼마라고요? P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볼게요. 이 사이에 가해지는 하중이 지금 P거든요. 그러면 여기 리벳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반이 이렇게 걸쳐 있죠. 2분의 1씩 걸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리벳 하나로 놓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자,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P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제곱분의 4배의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은 바로 뭐예요? 이 리벳에 지금 발생되는 응력이잖아요. 근데 이 발생되는 응력은 사용 응력이에요. 근데 이 사용 응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게 항상 설계 기준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허용 응력으로 보자 이거죠. 허용 응력. 예, 이거는 사용 응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용 응력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허용 응력으로 보면은 이 이음에서 가할 수 있는 하중 P 값으로 얘를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가할 수 있는 하중 P 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는 타우 R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맞죠? 여기서 P를 구하는 거야, P.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의 경우에, 이거는 리벳의 전단면이 몇 곳이에요? 두 군데죠. 두 군데잖아. 그렇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 P 값은 어떻게 될까? 타우 R 곱하기 두 군데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게 몇 군데가 있어?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 파이 D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응? 그렇잖아. 여기에서 뭐야?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두 군데니까 2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뭐예요? 덮개판 전단면수가 두 곳일 때에는 가해질 수 있는 하중 P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P 값이 최대한 가할 수 있는 하중 값이 뭐 어떤 그 맥시멈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안전을 고려해서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가할 수 있는 하중이거든. 여기에서 이 타월이 뭐야? 리벳의 허용 전단 응력이야. 그 리벳의 허용 전단 응력 범위 내에서 가할 수 있는 하중값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2로 들어가면은 이거 최대한 아주 맥시멈으로 가할 수 있는 하중값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좀 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 안전이. 그래서 리벳의 이음에서는 이걸 2배로 하지 않고 얼마로 해준다? 1.8배로 해줍니다. 1.8배로. 그러면 이 P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가 2보다 작은 1.8이 되면 P값이 P하고 얘하고는 뭐예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잖아요. 얘가 작아지니까 2에서 1.8로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작은 하중을 받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리벳을 설계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2배로 하지 않고 뭐 어떤 우리 이제 시험을 보는데 발생하는 무슨 뭐 전단 응력을 구해라 뭐 하면 전단면 수가 뭐 두 군데다 그러면은 곱하기 2를 보통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벳 설계를 할 때는 그 리벳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 이거를 두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1.8배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예,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갖다 2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1.8배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리벳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면서 버틸 수 있는,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중 P값. 예, 그 P값은 이렇게 겹치기 리벳 이음에서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맞대기, 양쪽 덮개판 맞대기 리벳 이음 같이 전단면수가 두 군데일 때에는 이렇게 타우 R 곱하기 4분의 1.8 곱하기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일단은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판이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판을 이렇게 겹치기 리벳 이음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P라는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서는 리벳이 전단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리벳이 전단되는 경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1피치 안에 지금 하중 P가 작용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얘하고 얘를 합하면은 리벳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당길 때 리벳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제 판이 여기에서 이 피치 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절단,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때 판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죠. 인장 하중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의 그 인장 파괴, 인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인장 응력을 시그마 T로 놓자라는 거예요. 시그마 T로 놓자.
그러면은요, 시그마 t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t는 뭐예요?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면적은 뭐예요? 여기서 이 시그마 t는 뭐예요? 이 판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장 응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 판의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 되죠. 그럼 그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의 두께를 갖다가 t로 놨어요. t. 예. 판의 두께를 t로 놨어요. 예. 그러면은 절단되는 그 부분의 면적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길이 곱하기 판의 두께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피치가 뭐야? 이 립의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놨잖아. P로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D 하니까 뭐가 돼? D가 되겠다. 얘가 바로 뭐야? 요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거리 곱하기 뭐야? 이 거리 곱하기 바로 판의 두께 T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생되는 응력 시그마 T는 P 마이너스 D T분의 가해지는 하중 P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립의 니음에서 이제 내가 가할 수 있는 하중의 P값 최대로 이 판이 여기에서 파괴가 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중의 그 크기 P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응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 응력인데 이 사용 응력은 바로 이 판의 허용 응력하고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항상 설계는 그렇잖아. 허용 응력 기준하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시그마 t를 허용 응력의 개념으로 보면 판이 받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의 그 받을 수 있는 하중의 크기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럼 P 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는 시그마 t의 P 마이너스 D T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뭐예요? 판이 여기에서 절단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하중의 크기 값이 되는 거죠. 예, 간단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파괴되는 경우가 리벳 또는 리벳 구멍에서의 압축 파괴입니다. 예. 자, 여기서의 압축 파괴를 받을 때 그 판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을 기호 뭐로 놨어요? 시그마 C로 놨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벳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 또는 판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 예, 이게 이제 시그마 C란 말이죠. 거기서 발생하는 응력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때 발생하는 응력 시그마 C는 역시 면적분의 힘이죠. 예. 그런데 이 리벳 지름 또는 리벳 구멍의 지름을 뭘로 놨나요, 우리가요? 이 지름을 D로 놨어요. 그렇죠? D로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때 여기에서의 그 발생되는 압축 응력을 계산할 때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될까요? 어떤 면적이 되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 돼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판하고 리벳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길이 곱하기 판의 두께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면적이 되잖아요. 접촉면에서의 면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하죠? 이것은 공면이죠, 공면. 이런 공면 같은 경우에서의 면적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나요?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투영 면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은 이 공면은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지름 D만큼의 직선적인 이런 그 길이로 그림자가 발생이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면적을 우리가 투영 면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여기 있어요. DT가 되는 거예요. DT.
dt가 되는 거야. 판의 두께가 t고 바로 이 길이가 d죠. 그죠? 그래서 이 곡선 길이지만 이걸 갖다가 투영 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선 길이로 해가지고 d, 예, dt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분의 뭡니까? 가해지는 하중 p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 압축 응력을 허용 압축 응력으로 본다면 이때 이 상황에서 여기서 압축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하중값 바로 P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P값은 시그마 C의 dt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압축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하중의 값 그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판 끝의 전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또 전단이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요. 리벳의 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판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값도 역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판에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타우 S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타우 S. 아까 리벳에서는 전단 응력을 타우 R로 놨죠? 여기에서 이제 판에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타우 S로 놓으면 타우 S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 S는 면적분의 힘이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면적은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곱하기 판 두께 하면 되겠다. 근데 그 거리를 얼마로 놨어요? 2로 놨어요. 그렇죠? 2로 놨습니다. 판 끝까지의 거리를.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의 이 면적은 뭐가 되나요? 길이 2 곱하기 두께, 판의 두께 t. 그렇죠? 이 판 두께를 갖다가 t로 놨잖아요. 이 판 두께를 t로 놨어요. t로. 그러니까 이 거리가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니까 2 곱하기 t 하면 된다고. 근데 뭐야? 두 군데죠.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배의 2t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하중값. 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타우 S 값은 판에 발생되는 전단 응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의 그 허용 전단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기준해서 가할 수 있는 하중의 값, P 값으로 얘를 정리를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P는 어떻게 됩니까? 2T의 타우 S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 P가 뭐예요? 판이 이렇게 전단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하중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네 번째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의 경우입니다. 판 끝에 갈라짐이에요. 판 끝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판 끝이 이렇게 굽힘을 일으켜요. 굽힘을 일으키면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역시 안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판에 발생하는 응력. 자, 이렇게 굽힘을 받으니까 이때 발생되는 응력은 굽힘 응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시간에 굽힘 응력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굽힘 응력을 기호 시그마 B로 놨어요. 자, 이런 굽힘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 재료가 어떤 하중을 받으면 굽힘이 일어납니까? 굽힘 하중. 즉,
굽힘 모멘트가 작용이 되면은 굽힘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때 굽힘 모멘트를, 굽힘을 일으키게 하는 굽힘 모멘트를 M이라고 놓겠습니다. 기호를요. 이랬을 때에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식이 어떻게 돼요? Z분의 M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뭐 Z가 하나 들어가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단면계수라고 합니다. 얘를요. 예. 재료학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관성 모멘트다. 단면 2차 모멘트. 또는 뭐 단면 계수. 그죠? 극단면 2차 모멘트. 뭐 극단면 계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어떤 재료들이 힘을 받게 되면은 인장력, 압축력, 전단력.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얘가 모멘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모멘트를 받으면 이 재료가 굽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면서 그 굽힘에 의해서 파괴가 된단 말이야. 그때 사용되는 식이야. 엄청 중요한 식이죠. 예, 이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단면 계수값,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단면이 이렇게 원형 단면이다. 지름이 D다. 지름이 D다. 이때에 이걸 도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중립축. 예. 이 도심축에 대한 중립축에 대한 단면계수 Z값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을 갖게 되죠. 기억나세요? 예, 관성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그건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 단면이에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B고 세로의 길이가 H예요. 자, 이랬을 때의 이 중립축에 대한 단면 계수 Z값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럴 때의 단면 계수 Z값. Z값은 단면 2차 모멘트 얼마예요? 이 사각형 단면 12분의 BH의 세제곱이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단면 계수는 그 중립축으로부터 끝단까지의 거리로 나누어 준 값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12분의 BH의 세제곱을 2분의 H로 나누어 주니까 단면 계수 Z는 얼마가 돼요? 6분의 BH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굽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부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예. 얘가 지금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의 단면에서의 단면 계수 Z값은 얼마가 되냐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서 여기서의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면적이. 예. 이 부분에서의 면적을 보게 되면은요. 예. 굽힘을 받는 쪽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면 계수 Z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얘가 뭐예요? T죠. 판 두께죠. 예? 판 두께고 그다음에 길이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이는 뭐가 돼요? 판 끝까지 중심에서 판 끝까지의 거리가 2잖아요. 거기에서 얼마큼이 빠져요? 2분의 D만큼이 빠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지금 2-2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네? 예. 그래서 단면계수 Z는 얼마가 되느냐? 6분의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지금 단면계수 Z값은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Z값을 구해냈어요. 예. 그럼 이제 뭐예요? 굽힘 모멘트를 구해내야 돼요. 그래야 응력 시그마 B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Z값은 지금 구해냈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판이 하중을 받는 길이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하중을 받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리벳 또는 판에 지금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이 부분에서 하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집중 하중이 아니고 어느 한 점에 집중해서 하중이 작용되는 게 아니고 이 길이에서의 분포 하중을 받는 꼴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볼 수 있냐면은 저 길이가 지금 공면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역시 투영하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여기에 이렇게 분포 하중이 작용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체 하중의 크기가 얼마냐? 바로 P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바로 리벳의 지름 D값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받는 그 하중의 상태가. 예.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굽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중이 작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리벳에 걸려가지고서 이 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애는 어떻게 굽힘을 일으키나요? 여기서 이렇게 굽힘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켜서 파괴가 어디서 될까요? 파괴가 된다면 바로 가운데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그 위치에서 얘는 파괴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에다가 대입되는 이 M값 있잖아요. 예, 이 M값이 바로 여기에서의 모멘트 값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러면은 재료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최대 굽힘 모멘트 값, M 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분포하중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재료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왼쪽으로 해서 구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해서 구해도 됩니다. 예,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때 그러면은 이렇게 P라고, 이 전체 하중이 P인데요. 이 P라는 하중이 작용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은 얼마가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발력이라고 하죠. 예, 지점에서 발생되는 발력을 특히 우리가 지점 발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씩 돼? 2분의 P가 되겠죠. 그래야지 얘는 정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거 아니겠어요? 눌러주는 힘이 P, 양쪽에서 떠받쳐주는 게 2분의 P씩.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이 보가 여기에서 이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1, 2도 움직이지 않고 이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만큼에 대한 하중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거를 분포 하중인데 이거를 집중 하중으로, 상당 집중 하중으로 얘를 바꾸게 되면은 정 가운데에 또 이렇게 하중이 요만큼의 얼마의 크기가 2분의 P만큼의 크기가 여기 가운데에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르게 지금 하중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모멘트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분포 하중을 갖다가 집중 하중으로 바꾸는 거야. 아무튼 요 크기는 2분의 P잖아. 요만큼이 2분의 P, 이만큼이 2분의 P, 합해서 P가 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럼 요만큼의 2분의 P가 바로 뭐야? 이 길이의 가운데. 가운데에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해 가지고서 이때 발생하는 모멘트를 그러면은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해 볼게요. 모멘트 M은 먼저 이 2분의 P에 대한 모멘트. 이건 뭐예요? 이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게 하는 예, 그런 거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힘 곱하기 2분의 P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D죠? 여기 D라고 놨잖아요. D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요? 2분의 D가 돼요. 예, 2분의 D 이렇게 됩니다. D, 2분의 D. 그렇죠? 얘는 이제 이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게 하는 모멘트예요. 근데 요거 반절, 요거에 의해서 작용되는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이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굽힘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 마이너스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하중의 크기가 얼마야? 2분의 P야. 곱하기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이 거리야. 2분의 D에 2분의 1. 얼마가 돼? 4분의 D가 되는 거야. 4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D. 그렇죠? 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4분의 PD. 4분의 PD. 마이너스 뭐예요? 8분의 PD.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 M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P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8이잖아요. 2PD에서 PD를 빼니까 PD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발생되는 최대 굽힘 모멘트는 8분의 PD야. 그리고 거기에서의 단면 계수는 지금 6분의 T의 2-2분의 D의 제곱이야. 이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바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네, 이 식에다가.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냥 연결을 시킬게요. 자, Z분의 M 이꼴 Z가 얼마? 얘죠. 예. 6분의 T의 2-2분의 D의 제곱. 그렇죠? 이거 분의 M이 얼마예요? 8분의 PD. 뭐가요? 굽힘 응력이.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굽힘 응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거 3, 요거 4. 약분되죠? 해서 얘 번분수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 T에 2-2분의 D의 제곱 분의 3PD 이렇게 되죠. 뭐가요? 시그마 B가 네. 시그마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이게 발생되는 굽힘 응력. 그러면은 이 재료의 얘가 허용 굽힘 응력으로 또 볼 수 있잖아. 그죠? 이 발생되는 이 굽힘 응력은 허용 굽힘 응력보다 작거나 최대한 같은 값이 돼야 된다. 그죠? 그걸 기준해 가지고 P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P 값을 갈 수 있는 굽힘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값 P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식에서 이거를 갖다 P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P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는 3D분의, 그죠? 예. 3D분의 이렇게 곱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3D분의 4T의 2-2분의 D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그마 B. 그렇죠? 예, 시그마 B. 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는 식이 좀 다르죠? 그건 어떻게? 요거 4 있죠, 4. 4는 뭐하고 같아요? 2의 제곱하고 같잖아요. 얘를 이 괄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괄호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 괄호 안의 값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2의 제곱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D분의 뭐예요? 요거 들어가니까 T만 남는다. 그죠? 예, T. 요거 시그마 B 있는 거 앞쪽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B의 T. 가로 열고. 얘가 들어갈 때는 이게 제곱이니까 2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 얘도 또 2를 곱해줘야 되죠. 곱해주면 얘하고 약분이 되죠. 분모 2하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D만 남죠.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판 끝이 굽힘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값 P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벳 이음에서 파괴되는 경우에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하중값, 이것들을 구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죠? 예, 그 값이죠. 맞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리벳 이음을 설계를 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얘가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 돼. 이 5가지의 경우를 다 만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5가지의 경우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파괴를 일으키기 쉬운 상황, 그런 경우만 한 2가지 정도씩 묶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우리가 설계를 하죠. 네. 자, 먼저 리벳 지름 또는 구멍이 되겠죠. 예, 그 D 값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5가지를 다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각각 이렇게 2가지 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벳의 전단과 리벳 구멍 압축 이 2개의 식에서 이 받을 수 있는 하중값 이걸 고려해 가지고서 여기서는 뭘 설계를 하느냐? 리벳 지름 D를 설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를 서로 같게 놓는 거야. 여기서 1000을 받는다. 여기서도 1000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상이 없다. 이런 조건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걸 서로 같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의 타우 R 이꼴 뭐예요? DT 시그마 C 이렇게 같이 놓는 거죠. 타우 R은 리벳의 허용 전다 능력, 시그마 C는 이 판의 허용 압축 능력.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DD 서로 같으니까 이거 캔슬되죠? 없어지죠? 네. 그럼 여기서 D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D에 대해서. 파이 타우 R. 분모로 가죠? 파이 타우 R. 분의 뭐가 됩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4T의 시그마 C다. 응? 이렇게 해서 리벳 지름 또는 판의 구멍 지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리벳 지름 설계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2가지 경우만 만족시키는 거야. 나머지 3가지 경우도 다 만족시키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파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2가지의 경우를 고려를 해서 리벳 지름 D를 설계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죠? 예. 다음에 피치를 설계합니다. 피치.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했습니다. 자, 피치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리벳 전단이거든요. 리벳 전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벳이 전단을 일으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하중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의 절단, 그죠? 예, 얘가 절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야. 전단되지 않고 1000뉴턴의 하중을 받는다. 판이 여기서 절단되지 않고 1000뉴턴의 하중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이 두 식을 같이 갖게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분의 파이 d 제곱의 타우 r. 리벳의 허용 전단 능력이죠. 이꼴 이거 뭐예요? P 마이너스 D의 T 시그마 T. 이 시그마 T는 뭐예요? 판의 허용 인장 능력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P값, P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P 마이너스 D만 놔두고 나머지를 얘를 이쪽으로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T 시그마 T분의 뭐가 됩니까? 얘를 나눠주니까 여기가 4. 이쪽 분모에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얘를요. 이쪽 분모에다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만 남겨두고. 얘만 남겨두고. 그러면은 위에는 분자는 어떻게 돼요? 파이 D의 제곱에 타우 R.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P 값을 구하는 거니까 P값, P는 피치예요, 피치. 예,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 P는 어떻게 돼요? D 플러스 4T 시그마 T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 이렇게 정리가 돼요. 리벳이음에서 리벳이 전단 파괴도 일으키지 않고 여기 리벳과 리벳 사이에서 이 판이 절단되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벳과 리벳 사이의 이 거리 피치 값은 이 값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 줄이야. 한 줄이라는 건 뭐야? 리벳이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경우잖아. 그죠? 그럼 두 줄이야, 두 줄. 이렇게. 두 줄이야. 두 줄이면은 1피치 안에 리벳의 전단 면수가 몇 개야?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하나. 두 개가 되잖아. 세 줄이면은 세 개가 돼. 그래서 두 줄일 때는 이게 전단 면수가,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d 제곱, 이게 리벳의 전단 면적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일 경우에는 전단면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럴 때 피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전단면 수. 두 줄일 때는 여기다 곱하기 2. 세 줄일 때는 곱하기 3. 그래서 이 전단면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식이잖아요. 예, 이론적인 식인데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경험식, 그죠? 예, 경험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거기 표도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는 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그 리벳 중심에서 판 끝까지의 거리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 리벳 지름 설계했죠? 피치 설계했죠? 이번엔 뭐예요? 이렇게. 이 판 끝에서 얘가 갈라지는 거. 이 갈라지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벳 전단 저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하중값하고 여기 갈라짐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이 하중값. 이 두 개를 서로 같게 놓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걸 두 개를 같게 놓으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집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 이꼴 뭐예요? 3D분의 시그마 B의 T의 2E 마이너스 D의 제곱. 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요거. 이 값이에요. 판 끝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있죠? 예, 이건 뭐 그냥 뭐 산수지 뭐.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과정만 잠깐 설명을 하고요. 결과식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B의 T의 2 마이너스 D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요거죠. 4죠. 4는 얘하고 또 이쪽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D의 파이 D의 제곱에 타우 R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2 마이너스 D의 제곱 얘만 남겨두고 얘를 또 이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트 씌우고 그죠? 예, 루트 씌우고 그러면 이게 제곱이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 D 값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여러분들 교재 114조. 그죠? 예, 거기에서 이 값 구하는 식이 나오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 값을 다시 좀 간단하게, 예, 어떤 좀 조건을 붙여줘가지고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식이 또 하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판 끝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 값을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